안녕하십니까 JM입니다. 오늘 공부할 기업은 YM택입니다. 이 YM택에 대한 기업에 대한 내용, 사업 내용, 재무 분석, 차트 분석, 적정 가격, 수합 분석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개요입니다. EV 릴레이, EV 릴레이만 사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EV 릴레이는 매우 고성장을 하고 있는 전기차라든지 충전기 ESS와 같은 사업과 같이 함께한다. 이 정도만 딱 일단은 기억하시고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지금까지의 실적과 예상 컨셉을 보면은 매출이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장률을 보면은 무척 고성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PER, PBR은 다소 비싸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계속 성장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비싼 기업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를 보게 되면은 김홍기 대표 이사 외 주요 주주가 50%가 넘습니다. 안정적인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 추이를 보면은 매출 계속 우성장을 하고 있고요. 19년도를 제외하고 우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영업이익도 19년도에 꺾였을 때 안 좋았을 때 빼고는 25에서 30% 매우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건데 이게 경제적 혜자가 있는 기업인가? 기술력이 있는 기업인가? 우리가 이렇게 잠시나마 일단 생각을 해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죠. 무엇을 파는 기업인가요? 제가 EV 릴레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EV 릴레이는 배터리 전기 에너지를 연결 그리고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일단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안의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전기 에너지가 연결이 안 되어 있는 상태, 오프 상태에는 이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전기 에너지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됩니다. 보면은 여기 있는 이제 철판이 연결이 되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전기가 연결이 되고, 전기가 연결이 끊기고,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컨트롤 하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여기 밑에 있는 부분이 전자석입니다. 전자석. 앞에 전자가 전기전자가 들어갔잖아요. 자석인데 전기가 흐르게 되면은 자석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가 흐를 때 여기 있는 부분, 여기 철판을 올려서 전기가 흐르게 만들고요. 전기 흐름을 끊으면은 다시 화면의 그림과 같이 떨어지면서 전기 연결이 끊어지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여기 이제 저전압, 전기를 신호를 줄 때는 저전압이지만 흐르는 것들은 이제 고전압입니다. 고전압이 고전류를 어, 제어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2차 전지 배터리의 성능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고전압, 고전류가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제어하는 EV 릴레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기 에너지 여기 전자석의 역할, 전자석의 전기 에너지가 끊기게 되면은 아래와 같이 이동을 하면서 전기 에너지가 끊겨야 돼요. 하지만 여기 보시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이제 아크라고 합니다. 아크. 아크라고 하는데 전류가 계속 흐르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 성질에 의해서 전류가 계속 흐르는 성질 때문에 아크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EV 릴레이는 이 아크를 빨리 제거를 해야 됩니다. 제거를 할 때 이제 수소나 질소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걸 빨리 제거할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이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편 아크가 안쪽 방향으로 둘 다 안쪽 방향으로 만나면 여기 만날 수가 있잖아요. 만나게 되면 이제 폭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안정성에 매우 안 좋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걸 이런 EV 릴레이를 누가 쓰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이 아크를 소화하는 소화하는 능력 플러스 그다음에 방향, 제어. 글씨를 좀 제가 좀 못 씁니다. 제어하는 능력 두 가지가 모두 다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 구조를 보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거의 95% 정도가 EV 릴레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EV 릴레이에서 대부분의 매출이 이루어지는 건 알겠어요. 하지만 이 비중보다는 어플리케이션이 어디인가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뭐 ESS라든지 전기차, 충전기, 그다음에 뭐 이런 간단한 들 이런 뭐 여러 개가 있네요. 제가 뭐 말이 못 따라가겠습니다. 사실 되게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배터리에 직류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는 모든 산업에 적용되는 핵심 부품, 이 EV 릴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YMT계 매출 비중 EV 릴레이에서 어플리케이션 별 비중을 보게 되면은 ESS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충전기, 그 다음에 전기차. 전기차가 지금 부족하지만 현재도 일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전기차가 맞아요. 전기차가 없어도 성장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근데 전기차에는 이제 7, 8개의 EV 릴레이가 매우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에서 진입을 하고 그게 안정성 있게 뭐 레퍼런스가 계속 발생이 될 것 같지만 전기차에 꾸준히 납품을 하게 된다면은 매출 성장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어떻게 만드나요? 사실 뭐 제가 엔지니어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능력은 안 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구성품을 우리가 보고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 거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디 부분에서 전류가 흐르고 그다음에 전자석의 위치가 어디에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는지 정도만 이해하셔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화면에서 보다시피 뭐 일부 사람이 검사를 하고 옮기고 이런 것들은 볼 수 있지만 대부분의 공정 자체는 공장 자체의 부지와 자동화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공장 부지와 자동화 설비 이런 설비들이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객사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이제 고객사를 확인하기 전에 수출 내수를 먼저 볼게요. 보시면은 2022년 기준으로 수출 비중이 더 많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출을 많이 하는 건 알겠어. 그러면 어디에 많이 납품을 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이제 중국 쪽의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하지만 23년 1Q거든요, 여기가. 1Q를 보게 되면은 국내의 비중이 더 많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반대로 뭐 중국 향이 좀 떨어졌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주요 고객이 누구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확인을 해봤더니 고객 1, 2, 3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약 60%를 차지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객 1, 2, 3은 어디일까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업 보고서를 계속 읽다 보면 힌트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명확하게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당사는 주요 매출처 삼성 SDI, LG엔솔, SK이노베이션, 그다음에 SK시그넷. 여기는 이제 충전기 업체죠. 이 네 군데를 언급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앞에서 확인했던 여기 앞에서 확인했던 고객 1, 2, 3이 여기 나와 있는 삼성, SDI, LG, SK 이 네 군데 중에서 한 곳이겠구나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고객사들을 보면은 이런 2차 전지는 ESS 향이고요. 그 다음에 시그넷 충전기고요. 그 다음에 에디슨 모터스 같은 전기차도 있고 뭐 이런 데도 이제 충전기 있고 여러 업체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전기차 부분은 사실 비중이 크지가 않지만 어떻게 보면은 레퍼런스를 가장 많이 쌓아야 가는 곳이 이제 전기차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캐파는 어떻게 되나요? 캐파를 보면은 일단 캐파를 보기 전에 가동률 보면은 가동률이 23년 1Q에 많이 떨어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매출이 안 나왔기 때문에 가동률도 떨어졌을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예상보다 더 많이 낮아 보이죠. 여기에는 사실 숨겨진 이유가 하나 또 존재하기도 합니다. 2022년만 보더라도 캐파가 3개 라인 기준이었어요. 하지만 23년 1Q가 되면서 라인 자체가 4개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실제로도 가동률이 줄어든 건 맞지만 캐파 자체가 4개 라인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가동률이 더 떨어져 보이는 그런 효과도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금의 그 생산 라인은 캐파는 알겠어요. 미래가 더 중요하잖아요, 사실. 우리는 이제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데니까. 미래에는 23년에 착공을 해서 24년부터는 생산 라인이 20개까지 증대된다.
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증권사 내용이고요. 제가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도 있고 확인하고 싶은 부분도 있어서 전화를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자 합니다. 다음 질문. 경제적 혜자가 있나요? 우리가 앞에서 이제 매우 높은 영업이익률을 봤어요. 그런 것을 봤기 때문에 경제적 혜자가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예상은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걸 떠나서 이제 회사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기술적 완성도가 매우 높게 요구되는 사업이다. 그리고 단연간 고객사의 시험 및 인증을 통한 성능 검증이 필요하다.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맞다라고 볼 수 있겠죠. 과점 형태를 보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이랑 그다음에 영업이익들을 봤을 때 어느 정도 경제적 혜자가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제자는 누가 있나요?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파나소닉, 홍파, 덴소, BID 이런 데가 있습니다. YM텍은 2020년 기준으로 0.4%, 그리고 2022년까지 시장보다 더 높은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때보다는 높아졌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1%는 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희망이라고 한다면은 국내에는 LS와 함께 과점입니다. 그렇다는 말은 뭐냐면은 우리 전방 산업의 선두주자 현기차, 2차 전지 회사들과 같은 대기업들과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이 회사들과의 비즈니스에서 약간 유리한 측면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같은 한국 기업이니까요. 뭐 한국 기업이라고 무조건 더 주냐? 이런 건 아니지만 비슷한 조건이라면은 한국 기업과 일하는 게 이런 대기업 입장에서도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산업 전망은 어떻게 되나요? 산업 전망이 매우 중요하죠. 거의 약 30%에 가까운 평균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렇게 성장하는 근거가 뭐지? 라고 보면은 너무 당연하게도 2차 전지와 충전기 쪽입니다. 그래서 ESS 시장을 보게 되면은 위와 같이 성장을 하고 있고요.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마찬가지겠지만 2차 전지 캐파도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충전 인프라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거의 연평균 30%에 가까운 성장을 이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YM텍의 비중이 가장 큰 부분은 어디? ESS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과 여기 LG 에너지 솔루션이거든요. 여기에 성장률을 보면은 약 연평균 30%, 그리고 SDI도 ESS의 성장률을 보면은 연평균 30% 정도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건 증권사 추정치입니다. 이제 판은 깔렸으니까 YM텍만 잘하면 되겠죠. 자, 다음입니다. 재무는 어떻게 되나요? 재무는 이제 지나치게 좋다라고 제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좋으면 좋고, 좋으면 좋은 거지, 지나친 건 뭘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동성입니다. 유동성은 매우 안정성이 중요하죠. 왜냐면은 1년 내에 갚아야 될 돈보다 1년 내에 현금화 가능 자산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부채 비율을 볼게요. 부채는 부채 총기가 43억, 자본 총기가 거의 600에 가까우니까 10%도 안 됩니다. 매우 낮습니다. 지나치게 난다는 건 뭐냐면은 자금 활용을 잘 못한다고 욕먹어도 할 말 없을 수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나치게 좋다라고 표현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약간 특이한 부분은 여기 보시면 돼요. 여기가 제가 얘기했던 유동자산, 여기 유동부채, 그리고 여기가 이제 부채 총계, 이 부분이 자본 총계입니다. 한편 보시면은 이제 자본금이 많이 늘어났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본금과 자본이익금 같이 자본이익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이 많이 늘어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이때 상장을 했기 때문이죠. 이건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이제 다음 사업보고서에서 이제 눈에 띄는 것들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런 EV 릴레이 한 개당 11만 5천 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 통계를 보면서 개수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는데도 이런 것들을 곱하 보면은 이제 전체 얼마만큼 수출이 되었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게 이제 평균 가격은 아니에요. 평균 가격은 물론 이제 생산 실적, 판매 실적은 같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산 실적은 위에서 가동률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그거를 나눠 보면은 개당 이제 4만 원대가 나옵니다. 한 개당.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주력 제품의 가격이지 평균 가격은 아니다. 그리고 2차 전지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산업이다. 그리고 현금성 자산이 매우 많다.
보면 보통 예금이 49억, 그리고 정기 예금이 285억, 334억이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투자하기 전에 돈이 많이 필요한 건 맞죠. 유형 자산을 볼게요. 제가 앞에서 이제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이 회사가 캐파를 증가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 건설 중인 자산, 그리고 기계장치, 설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분기 대비 보면은 전분기 대비 이 부분도 이제 5억에서 한 32억으로 늘어났고, 여기도 이제 14억에서 30억으로 늘어났죠. 그러니까 지금 투자를 함으로써 유형 자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는 실적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증권사는 지금 다음과 같이 보고 있어요. 490억에서 올해 610억, 그다음 내년에 800억 정도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와 같은 방향으로 늘어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평균 성장률은 약 28%입니다. 밸류션 지표를 보게 되면은 지금은 다소 비싸다고 볼 수 있지만 미래에서는 이렇게 지나치게 비싼 가격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성장성은 이제 사실 매우 좋다라고 할 수 있고, ROE도 좋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차트는 어떻게 되나요? 1년의 일봉 차트거든요. 일봉. 근데 이걸 봤을 때는 우리가 우상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기 저항선은 약 25,000원 선입니다. 주봉을 보겠습니다. 상장 후 주봉을 보게 되면은 박스권이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계속 박스권이었고, 앞에 지지선이 약 15,000원, 그 다음에 저항선은 25,000원입니다. 여기를 이제 더 많은 거래량과 함께 거래량이 터지면서 여기를 뚫는다면은 우리가 추세적으로 우상향을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적정 주가를 선출해 봤습니다. 극히 주관적인 적정 가격입니다. 일단 예상이익 자체는 이제 증권사 추정을 가져왔고요. 그리고 이제 멀티플은 제가 20을 줬습니다. 왜냐면은 2차 전지와 함께 계속 우상향을 하는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 적정 주가는 39,000원이 나옵니다. 지극히 주관적인 적정 주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알아서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업 분석입니다. 그동안 했던 거에 대한 요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년 고성장을 하고 다양한 고객사, 전방 산업이 매우 튼튼하고요. 안정적인 재무구조, 높은 이익률, 그리고 약점은 낮은 점유율, 그리고 기회는 전기차에서 우리가 폭발적인 성장을 이룰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방 고객사를 점유를 한다. 아까 얘기했던 현기차라든지 2차 전지 회사들, 이런 부분들. 그리고 국내에서는 사실상 과점이다. 이 부분은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협은 뭐가 있을까요? 전기차의 레퍼런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기차 쪽에서는 납품을 못하게 되면은 성장하는 데 한계가 존재할 겁니다. 그리고 고객사의 시장 점유에 매우 많이 의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2차 전지 회사들이 삼성, SK온, LG엔솔 이런 회사들이 매우 잘해야 될 것을 기대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위협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제 질문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도 안 되는, 점유도 안 되는 기업으로 향후 전방 산업이 꺾였을 때 없어질 회사에 불과할까? 아니면은 전방 시장의 성장과 함께 하면서 점유율 확대까지 같이 노리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기업이 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YM텍을 투자를 할지, 그 다음에 혹은 이제 투자를 하지 안 할지, 이런 부분들을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참조했던 첨부 리포트 2개는 아래와 같이 첨부를 해놨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블로그에서 다운로드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석 자료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정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